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세종 FM 98.9MHz 이재민 박사의 정책살롱 16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자 대전세종연구원 이재민입니다. 프랑스어로 거실을 뜻하는 살롱은 과거 우리 예술과 일상에 관한 이야기를 편하게 나누었던 공간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살롱은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산출되는 결과물, 정책의 실천들을 우리 시민께 쉽게 들려드리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주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를 모시고 이 연구의 시작 배경과 주요 내용, 이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의미 등을 여러분께 쉽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대전세종연구원 문화정책과 지역학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이재민이고요.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방송은 세종 FM 98.9MHz 이재민 박사의 정책살롱입니다. 보이는 라디오 세종 FM 유튜브 채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시민께서 궁금해하실 한글 문화 수도에 관한 내용을 비로소 다루게 되었습니다. 세종시는 2012년 도시 출범 이후에 한글을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문화적 정체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2024년 12월 비로소 대한민국 문화도시에서 이제 세계를 잇는 한글 문화도시라는 비전으로 세종시가 선정이 되었고 그 내용이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글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 선두에서 계신 분을 정책살롱에 오늘 손님으로 초대했습니다.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한글문화수도센터의 김형주 한글문화기획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청취자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한글문화도시센터에서 기획팀장을 맡고 있는 김형주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한글문화수도센터에서 기획팀을 맡고 계시는 김형주 팀장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저희 방송 7부에서 이제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대표님께서 출연해 주셨고 재단의 그런 역할과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우리 팀장님께서는 아마 한글 문화 수도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을 좀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세종시 곳곳에서 진행할 한글문화도시 세종 사업을 소개하려고 나왔습니다. 세종시는 세종대왕의 묘를 명명해 지어진 도시 이름만큼 한글이라는 도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 정체성을 바탕으로 지난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에 세계를 잇는 한글 문화도시 세종이라는 비전으로 사업을 신청했었는데요. 최종 사업에 선정돼 다양한 문화도시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사실 이 문화도시는 저하고도 좀 깊은 인연이 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같이 기획을 재단하고 이제 세종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좀 기획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한글 문화도시 사업을 어떻게 할지 이제 아마 재단 팀장님한테서 이제 얘기를 좀 들을까 합니다. 좀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한글이 가진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다 한글문화도시 세종입니다. 저희가 지난 4월 3일에 그 센터 개소식을 박연문화관 3층에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잠깐 설명을 드렸던 자료를 가지고 한번 와서 또 한번 그 시민분들에게 전하게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시작해도 될까요? 네네, 말씀이 네.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한글문화도시 추진 과정을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사실 지금 이제 막 된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문화도시 사업을 우리 박사님도 계속 같이 해주셨는데요. 2020년에 이제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었고요. 20년에 3차 법정 문화도시 공모에 세종시도 추진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시민이 만들어가는 여민락 행복도시라는 비전으로 추진을 했었고요. 21년도에는 또 4차 문화도시에 시민주권 문화도시 벽을 문으로라는 비전으로 그 지원을 했었습니다. 네. 다만 아쉽게도 좀 두 번 다 고배를 마셔가지고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또 지원을 할까 말까 고민하던 중에 광역자치시는 또 제외를 한다라는 그 지침이 있어서 세종시는 그러면 차라리 시민들과 함께 자체적으로 추진을 해보겠다 해서 2022년에 세종형 문화도시를 그 추진을 1년간 했었습니다. 당시에 시민 50명, 전문가 예술인 50명 총 100명으로 구성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를 발족을 했었고요. 총 5개 분과에서 여러 가지 문화 사업들을 기획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기억나시죠? 네, 그때 맞습니다. 같이 하셔서 정말 고생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2023년도에 22년도 12월 말에 대한민국 문화도시 2.0이라는 그 새로운 문체부 사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에서도 문화도시 TF를 구성을 했고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
23년 12월에 세계를 잇는 한글 문화도시 세종이라는 비전으로 마침내 조성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 이제 예비 사업을 하고 25년도에 이제 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한글 문화도시 추진 방향 및 체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아무래도 도시 정체성에 한글이라는 그 키워드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강화해야 되는 배경이 있고요. 저희 세종시는 한글사랑 지원 조례라든지 문화도시 비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 중점 추진 방향으로는 아무래도 올해가 첫 해다 보니 한글 문화 진흥을 위한 여러 사업들을 펼치고 그 사업들 중에 운영을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문화도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광역 단위들과 연계 사업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는 그 성과 지표들이 있어서 협력 체계 마련도 중점 방향으로 두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전은 세계를 잇는 한글 문화도시 세종이고요. 목표는 한글 문화 공동체 형성, 도시 정체성 확립, 한글 문화 세계화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네. 핵심 가치는 우리말을 따서 이음, 채움, 가꿈이라고 핵심 가치를 정했고요. 네. 주요 사업은 이제 또 그 다음에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센터 조직 구성은 정원은 총 12명입니다. 이제 센터장 한 분이 있고요. 네. 팀장은 기획팀과 사업팀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과장이 있고 대리까지 해서 네.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한글문화도시센터에서 올해 추진하고 싶은 사업들을 이미지로 한번 좀 보여드려 봤습니다. 네. 저희는 1927 아트센터라는 곳에서 이제 비엔날레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세종 예술의 전당 맞은편 상가공시를 활용해서 한글 네. 상점이라는 공간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한글 폰트를 활용해서 거리 디자인을 할 한글 상상 문화거리도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종대왕이나 한글과 관련된 여러 행사들, 심지어 마라톤도 한글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10월 9일 한글날에 10.9km를 뛸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한글이다 보니까 문학을 또 빼놓을 수가 없어서 네. 여러 가지 북 콘서트라든지 북 페스티벌 또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과 같이 이미지 형태의 새로운 세종시 한글 폰트라든지 네. 아니면 한글 굿즈 그리고 기업과의 협업 사례들을 통해서 컨텐츠도 많이 만들어낼 예정입니다. 아유, 네, 정말 기대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센터 안에서 하고 있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글이 가진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전할까라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전할지는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서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별로 이제 하나씩 소개를 드리면 네.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한글 국제 비엔날레가 있습니다. 네. 비엔날레는 실제로는 2027년도에 개최할 예정인데요. 올해는 25년도에 프레 비엔날레로 진행이 됩니다. 올해는 방향성 정립이라든지 개념 설정하는 걸 최우선으로 여러 가지 포럼들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네. 주요 장소는 저희가 이제 미술관이나 이런 그 박물관 시설이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이 없기 때문에 조금 비엔날레는 보통 미술관, 컨벤션을 활용하는 그렇죠. 것들이 많은데 저희는 그거하고는 좀 차별화해서 과거에서부터 만들어진 도시 재생 공간들을 좀 활용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조치원 1927 아트센터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산일제사라든지 이런 네. 곳들을 활용해서 비엔날레 사이트를 구축할 예정이고요. 여러 가지 동시대 현대미술의 해외 작가라든지 국내 작가라든지 그리고 공모 사업 형태로 한글의 창제 원리를 좀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작품들을 좀 구현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은 한글 놀라운 상상 한글 상점입니다. 현재 세종 예술의 전당 맞은편에 상가공시를 임차를 통해서 지금 한글 상점을 조성을 하고 있고요. 사실 한 번도 입점되지 않은 공실입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의미가 있고 그 지역이 길가의 대부분 공실인데 네. 이곳을 그래도 저희가 좀 개발하면서 그 주변이 좀 많이 그 상가들이 입점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상점이지만 저희는 거기에서 뭐 기념품만 파는 굿즈샵이 아니라 네. 공연, 전시, 교육, 체험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아마 나중에 좀 더 네. 그 공간이 설계가 되면 더 다양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한글 시민예술가 양성이라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간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예술 한글과 관련된 예술 프로그램들을 지원할 수 있는 예술인 공모 사업이 있고
그리고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시민 워크숍 사업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주요 행사로는 올해 처음으로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세종대왕 나신날을 푸른 달 15세 5월 15일에 한솔동 네. 한글 사랑거리에서 굉장히 큰 규모로 할 예정이고요. 뭐 조금 스포해서 말씀드리자면 네. 유태평양시도 오고 네네. 그리고 심지어 그 시민분들이 팡쇼 베이커리를 많이 좋아하신다고 네네, 해서 맞습니다. 팡쇼에서도 50% 할인 행사로 약 515개의 네. 빵 세트를 네네. 아마 판매를 하실 어. 예정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교육 행사나 이런 것들이 무료로 네네.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10월 9일 한글날 기념 행사도 세종축제와 연계해서 한글런이라든지 네. 한글 대전, 네. 외국인 말하기 대회 같은 것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또 재단에서 하고 있던 사업들을 한글 사업으로 좀 변화시키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한글 문화 향유 활동 지원은 공연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한글과 연계해서 우리 문화로 소외된 기관들에 찾아가서 그 직접 공연하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네. 여민락 아카데미도 기존 장르도 있지만 한글과 관련된 문학, 시 같은 작품들도 그 강사진들이 꾸려졌습니다. 그리고 세종 한글 컬처로드, 한글 상상 문화거리 같은 사업들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하드웨어가 조금 큰 거는 이제 한글 놀이터라고 조치원 세종문화예술회관에 아마 10월에 조성이 될 텐데요. 국립한글박물관의 한글 놀이터를 저희가 문화도시 사업 기간 동안 한 3년 정도 이제 계속 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아마 세종시에 또 어린이들이라든지 가족 단위가 많다 보니까 네. 이런 어린이 놀이터가 생기면 많은 시민들에게 또 그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한솔동 한글 사랑거리는 또 저희가 계속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공간 활성화를 위해서 그 지역의 상인, 시민, 작가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협력 모델을 만들 계획입니다. 아까 이제 빈칸으로 만들었던 걸 좀 네. 채워봤습니다. 네. 사실은 원래 저는 그 좀 요즘 많이 쓰는 용어로 한글이 가진 놀라운 이야기를 힙하게 전하자라고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한글을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한글로 바꾸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그리고 세종대왕께서 그 한글을 만들었을 때 그 의미에 이제 누구나 백성이라면 누구나 그 문자를 알았으면 하는 그런 정신이 깃들여져 있어서 저희가 이런 한글이 가진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전하자라는 메시지를 계속 센터 직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글이 가진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전하자는 마지막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좀 질문과 질의응답을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세종시가 사실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2020년부터 2021년 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2022년도에 이제 세종시 자체적으로 진행했던 문화도시가 큰 힘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당시에 또 문화도시 팀장을 하셨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상황을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 네. 그 당시에는 광역시는 이제 공모에 제외한다는 방침이 있어서요. 네. 그러면 세종시는 시민들과 함께 직접 문화도시를 만들어 보겠다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문가, 예술인, 시민 등 100명이 총 5개 분과로 나눠 다양한 문화 기획을 추진해 보고 도시의 여러 문제도 문화적으로 좀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당시에 참여했던 분들 중에는 실제로 이후에 사업자를 내시고 문화 기획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은 이후에 다시 이제 광역도 문화도시 사업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걸로 이제 정부 방향이 바뀌면서 시민주도형의 문화도시 사업에서 일단은 공모에 지원하는 형태로 그렇죠. 바뀌게 돼서 네. 그 당시에 같이 참여하셨던 분들이 맞아요. 굉장히 많이 좀 아쉬워하셨고 네. 그래도 그런 분들의 이제 여러 노력들이 네. 바탕이 돼서 이제 앞으로 향후 3년 동안 또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세종시가 선정에 대한 대한민국 문화도시라고 해서 문화도시 2.0 사업을 좀 의미하고 있고 그 전에 준비했던 사업은 문화도시 1.0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 차이가 조금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한 얘기를 또 마지막으로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글이 가진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전하자라고 해주셨는데 한글이 가진 놀라운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실까요? 세종대왕께서는 한글을 누구나 쉽게 익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설계를 하셨습니다. 네. 또한 한자를 기반으로 한 기존의 문자 체계에서 벗어나 네. 조선의 언어에 맞는 독창적인 문자를 만들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훈민정음 해례본에 담긴 정신에 기반하여 한글이 가진 놀라운 이야기를 세종 시민과 함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한글이 그 문자 생활에서 소외된 백성들을 배려하는 그 애민 정신이 네. 가장 중요한 창제 동기였는데요. 네. 저희가 한글을 주제로 한 다양한 상상력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시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에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글을 주제로 또 다양한 상상력을 기반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비엔날레를 합니다. 그렇죠? 네. 네, 비엔날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뭐 사실 비엔날레 하면 광주 비엔날레를 많이 떠올리실 것 같은데 광주 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광주의 그런 역사에 기반한 저항 정신을 문화예술로 좀 승화해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글 국제 비엔날레 같은 경우도 한글의 그런 창제 의미를 담아내자라는 것으로 좀 이렇게 보이는데 이 비엔날레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네.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한글을 어떻게 네, 그 작가들과 표현할지. 그렇죠. 네, 올해는 이제 프레비엔날레로 개념 및 방향성 정립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사람을 위한 글자인 한글이 백성 모두를 깨우치게 했듯이 한글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비엔날레의 지향점이기도 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기존의 비엔날레와는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보통 미술관이나 컨벤션의 초청 작품을 가득 채우는 것보다는 이제 과거에 만들어진 한글, 근대 건축 등을 활용해 예술로 재생하여 이제 새로운 문화로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네. 이런 한글의 창제 의미를 담아서 예술로 도시 곳곳이 생성하고 소생하고 상생하는 비엔날레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너무 기대됩니다. 저는 한글 상점에 대한 이야기도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가 공실률이 매우 높은 이 세종시에서 그 상가 공실률의 차원에서도 굉장히 좀 유의미할 수 있겠고 문화 향유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이렇게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한글 상점에 참여하려면 혹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일단 한글 상점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네네. 우선 6월 4일 오픈을 준비로 저희가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나성동 예술의 전당 맞은편 네. 상가 공실을 활용해 복합문화예술 공간 형태로 지금 준비 중이고요. 네. 그 안에서 한글과 관련된 공연, 전시, 교육 체험 활동을 네.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뭐 6월부터 8월까지 주말 일정이 거의 꽉 차 있을 정도로 네. 지금 프로그램이 기획이 되고 있고요. 네. 또한 그 한글 상점 입점 브랜드인 한꾸라는 브랜드를 좀 네. 결정을 했습니다. 뭐 네. 한글 꾸러미, 한글 꾸미기 이런 약자인데 요새 네. 뭐 다이어리 꾸미기 같은 그런 네. 좀 젊은 층들이 좋아할 수 있는 네. 그 용어를 좀 사용을 해서 네. 공모를 수요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입점 상품이 구성되면 오셔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도 만날 수 있는데요. 네. 저희가 뭐 이제 조만간 SNS나 세종시 네. 문화관광재단 그 홈페이지나 이런 공지들을 통해서 네. 그 시민 참여를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참여를 하시면 모두 다 무료로 이용하실 네. 수가 있습니다. 재단의 그런 홍보 채널을 통해서 접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네. 네,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한글 시민 예술가 양성 사업은 시민이라면 참여가 가능한지도 좀 궁금한데 어떻게 참여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활동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네, 현재 그 시민 워크숍을 준비 중인데요. 네. 우선은 5월 15일 한솔동 한글 사랑거리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다양한 시민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무료이니까 누구나 오셔서 상품도 많이 기념품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외에도 지금 5월에 재단은 초등학생 대상으로 네. 한글 의자나 한글 벤치를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름 방학 때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 폰트 디자인 하는 수업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가을에는 세종시 부부들을 대상으로 네. 아름다운 우리말 뭐 마치 우리 부부가 만든 노래를 하나씩은 가질 수 있게 그런 작사 프로그램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계속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서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단 카카오톡이나 홈페이지 그리고 저희가 한글문화도시도 그 별도로 홈페이지나 SNS를 준비 중인데요. 네. 그런 데를 팔로우 해주시면은 네. 정보를 충분히 받으실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팔로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한글 놀이터 세종 지금 국립한글박물관의 대표 콘텐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세종시 그 문화예술회관 세종문화예술회관에 만들어질 예정인데 그렇다면 세종시에 조성된 한글 놀이터가 어떤 큰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지금 10월 그 한글날에 맞춰서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 박연문화관에서 진행했을 때보다 규모도 훨씬 커지고 실감형 체험 형태의 전시가 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신규 작품들을
좀 기획을 하고 있어서 네. 아마 작년보다 훨씬 더 풍성한 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작년 박연문화관에서 진행된 한글 놀이터도 매우 인기 많았었죠. 뭐 10,000명 이상 올 정도로 네. 굉장히 호응이 많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글 놀이터에도 큰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발표에 담지는 못했지만 뭐 좀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홈페이지도 현재 개발 중이고 네. 여러 가지 SNS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서 아직은 정보가 많지 않아서 아쉬울 텐데요. 네, 빠른 시일 내에 준비를 할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저한테도 여러 가지 문화도시에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 이 방송이 그 질문에 대한 그 열쇠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정책살롱에 출연해 주신 소감과 함께 클로징 때 나갈 신청곡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재민 박사님께서 초청해 주셔서 이 한글문화도시를 시민 여러분께 직접 소개할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세종 시민들이 한글 문화도시로 세종시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청곡은 저는 이적 씨가 우리말로 참 아름답게 작사를 잘하신다라는 생각을 해서 네. 그 중에 당연한 것들이라는 곡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네, 이적에 당연한 것들을 이제 클로징 신청곡으로 신청해 주셨습니다. 네, 출연해 주신 우리 김용주 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요. 세종시는 이제 2030년을 목표로 현재에도 건설되고 있는 도시입니다. 즉 완성된 도시는 아니라는 의미이겠죠. 그래서 2030년 도시의 완전한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문화적 정체성의 확보와 구현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오늘의 주제와 같이 한글을 활용한 문화도시 사업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올해부터 이제 2027년까지 이루어질 한글 문화도시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한글문화도시센터의 활동에 큰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김용주 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8.9MHz 이재민의 정책살롱, 저는 진행자 이재민이었고요. 보이는 라디오 세종 FM 유튜브 채널과 함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팀장님께서 이적의 당연한 것들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우리 사회에서의 문화야말로 우리의 일상이자 당연한 것들이 아닐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적의 당연한 것들을 들으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리를 걷고 친구를 만나고 손을 잡고 껴안아주던 것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처음엔 쉽게 여겼죠. 금세 또 지나갈 거라고 봄이 오고 하늘 빛나고 꽃이 피고 바람 살랑이면은 우린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 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죠.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 힘껏 웃어요. 잊지는 않았잖아요. 간절히 기다리잖아요. 서로 믿고 함께 나누고 마주보며 같이 노래를 하던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 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죠.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거예요. 우리 힘껏 웃어요. 당연히
다시 돌아올 거예요. 우리 힘껏 웃어요.